이번 강의는 제2강 무선통신입니다. 무선통신이라는 것은 음성 또는 문자를 사용하여 조종사와 지상 운영자가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전송된 정보와 지시는 항공기의 안전과 신속한 운항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무선통신에서 비표준 절차와 꼭 표준된 절차가 있단 말이죠. 비표준 절차와 용어의 사용은 오해 발생 소지가 있으며 반드시 표준 절차 또는 표준 용어를 써라 그 말입니다. 서투른 용어의 사용은 사고나 준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올바르고 정확한 표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서 이제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영화에서 자주 봤던 용어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여기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영화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고 그게 그래서 무슨 말이었구나 하고 정확히 아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항시설법 제2조 정의를 보면은 어떤 용어가 나오는데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간단하게 여기서 두 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항행안전 무선시설이란 뭐냐, 이것도 항공법규에 나왔었죠. 다시 반복인데,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항행안전 무선시설이란다 했습니다. 그럼 항공정보통신시설이란 뭐냐, 비슷하게 보이는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여기는 전파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교환하기 위한 시설로서 여기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51조에 보면 무선설비의 설치 운영 의무가 있고, 여기 보면 또 119조에 보면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무선설비 등의 설치 운영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는 경량항공기,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아무 말이 없으면은 이것은 일반 항공기고, 경량항공기 하면은 경량항공기만, 다시 말해서 일반 항공기보다는 축소된 어떤 설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죠. 항공법규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이것도 복습입니다. 다 아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51조에 있는 일반 항공기 무선 설비는 뭐냐? 일반적으로 여기서 항공기 운항을 하는 자는 항공기에 여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거 하나가 경량항공기가 없는 게 비상위치 무선 표지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출항했거나 사라졌을 때 위치를 알 수 있는 표지 설비. 그 외에는 경량항공기 똑같죠. 2차 감시대에 대한 트랜스폰더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 설치한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119조, 우리 경량항공기. 이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경량항공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사용하는 사람은 여기서 경량항공기에서 무선통신용 장비, 항공기 식별용 트랜스폰더,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일반 무선 장비, UHF, VHF 둘 중에 하나 무선 장비하고, 그 다음에 위치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응답식 트랜스폰더 두 개가 있으면 된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297조로 보면은 의무 무선 설비, 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의무 무선 설비는 뭐냐면은 비행 중에 항공교통관제기관하고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 VHF죠. 그 다음에 극초단파 울트라 하이프리퀀시하고 UHF, 이런 식으로 초단파나 극초단파 무선전화 송수신기가 하나가 있으면 되고, 무전기 하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는 기압 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2차 감시 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 트랜스폰더가 앞에 2차 감시 그런 거 의미 없고, 무선전화 송수신기 하나, 트랜스폰더 하나, 그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거기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공관제 용어라는 거, 이제는 항공법규에서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제는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나온다 해서 어렵지는 않고 훨씬 더 재미있을 겁니다. 관제사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영화에 보면은 관제탑에 보면은 관제사가 몇 명 안 되죠. 그 몇 명 안 되는 관제사가 그 수많은 비행기를 전부 관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바쁠 겁니다. 화면도 복잡하고, 그래서 그런 관제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비상 상황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명의 조종사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므로 조종사와 관제사와 무선통신은 간단 명료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통용되는
기본 영어를 사용하여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관제사가 몇 명 안 되니까,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수많은 비행기를 관제를 하려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서로 통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되는 기본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익히자, 그런 것이 이번 강의의 어떤 주요한 목표입니다. 보면은 다 어려운 영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봐도 영어가 이미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고 영어. 그러지만 여기에 보면은 아시지만 여러분들 보면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입니다. 그 이상 3학년도 안 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영어 수준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본 영어는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장주 비행 시 무선 통신 절차. 뭐 장주 비행이라는 것도 잠시 나왔었는데, 장주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트래픽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공항에 항공기가 상당히 복잡하게 오르고 내리고 이동하고 하니까 그런 것 흐름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임의로 그려진 패턴입니다. 어떤 항로죠. 어디 비행기가 다니는 길인데 실제로 이것은 뭐 크기가 대개는 있지만 정확한 크기는 없고 방향이 어떤 이제 큰 비행기 작은 비행기에 따라서 어떤 형태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하고 규모는 거의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이 그 다음 장쯤 되면은 그림과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장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할 때 트래픽 패턴 그렇게 말하는데, 다시 한번 말하면 장주가 뭐냐? 공항의 항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그려진 어떤 도로나 뭐 그런 것을 보고 장주라고 한다. 항로죠. 도로가 아니라 항로. 거기에서 이제 장주 비행시 무선 통신 절차다. 그 말은 이것은 활주로 근방에서 이루어지구나. 장주 비행이니까 공항의 활주로 어떤 항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니까 장주란 말, 트래픽 패턴 그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무선 통신 절차는 뭐냐? 항공에서 사용하는 무선 통신은 영어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쓸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국제항공기구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거의 한국에 쓰니까 영어로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지만 한국어로 써도 크게 무방합니다. 되게 우리가 아는 대로 영어로 하고 관제탑하고 교신할 때 중간중간 보면은 뭐 한국말로 해도 거기서도 안녕하세요 하고 할 정도인데, 물론 그 사람들이 한가할 때는 말이지만 복잡할 때는 그렇게 농담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그렇지만 한국어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 말입니다. 무선 통신을 할 때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통신 요령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런 무선 통신 절차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여기에서 나왔죠. 한 명의 어떤 조종사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 못한다 했죠. 관제사 수가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경량 항공기에 탑재하는 의무 무선 설비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서로 항공교통 관제기관하고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나 극초단파 무선전화 송수신기 하나, 그 다음에 기압 고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 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 하나, 뭐 이런 두 개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무선 통신 절차를 이제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먼저 관제탑이 있는 비행장하고 없는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이착륙장이니까 관제탑이 없죠. 관제탑이 없이 대신 그라운드 서비스를 한 데가 각 비행클럽의 사무실에서 무전기를 놓고 그라운드 서비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은 뭐 같습니다. 관제탑이 있으나 없으나 뭐 있는 거나 같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상 점검 완료한 다음에 조종사는 출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상 활주 인가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인가입니다. 인가. 승인 없이는 절대 뭐 하나도 할 수 없다 생각하면 됩니다. 인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클리어런스라는 게 나옵니다. 클리어런스라는 게 나오는데 인가입니다. 그 다음에 인가를 요청하고, 관할 지상 관제는 우리 영어로 그냥 지상이 그라운드죠. 그라운드. 관제는 뭐예요? 조정이니까 컨트롤이죠. 그래서 그라운드 컨트롤, 지상 관제, 그라운드 컨트롤입니다. 보통 그라운드 하면 지상 관제구나 그렇게 알면 될 겁니다. 해당 비행장의 비행 정보와 지상 활주에 관한 지시를 하는데, 지상 활주란 말도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실기를 배우다 보면 제일 먼저 배우는 용어가 지상 활주입니다. 지상 활주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다 택시 한번 해봅시다. 택시 한번 잘 해보세요. 택시가 바로
지상 활주. 우리가 쭉 비행기에서 그냥 그대로 이동하는 걸 보고 택시라고 합니다. 지상 활주. 그럴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cleared for takeoff. cleared for takeoff. 테이크오프가 뭐예요? 테이크오프가 뜨는 겁니다. 이륙하는 거. cleared. 다 모든 것이 제거되었다. for takeoff. 이륙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이륙을 방해하는 요건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이 먼저 시동을 걸게 되면은 걸기 전에 뭐합니까? 와가지고 다 점검하고 나서 시동 걸기 전에 키 앞에 손을 가면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해가지고 클리어 하고 외치죠. 그 말은 우리 비행기 왼쪽 가운데 오른쪽 앞에 쪽에 가지고 전부 특별한 위험 요소가 없다 확인하는 거죠. 반드시 그건 복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클리어드 포 테이크오프 하고 관제탑에서 나오면 이것은 이륙에도 좋다 그런 말입니다. 어려운 단어 없죠. 클리어 깨끗하다. 포 뭐뭐에 있어 테이크오프 이륙 테이크오프가 바로 출발하단 말이니까 출발해도 좋다 이륙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 홀드 포지션은 위치고 홀드는 잡다 그 말이니까 그 자리에 서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 위치에서 대기해라 또는 hold short of runway. runway가 뭐예요? 활주로죠. 활주로가 runway입니다. hold short of runway 또는 포지션 홀드 이 말은 그 자리에서 대기해라. 현 위치에서 있는 대로 그냥 대기, 잠시 대기입니다. 신호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비행기 어떤 항로 조작을 할 때 대기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택시란 말은 배웠으니까 택시 into position and hold 그 말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활주로 진입해서 이륙 대기해라 그 말입니다. 택시 그냥 가라. into 어디로? 포지션 위치로 가라. 가고 and 그리고 그냥 hold 서 있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활주로에 진입해서 이륙을 위해서 대기해라. 처음 들어봤지만은 어려운 용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cleared for takeoff 이륙해라. 포지션 홀드 그 자리에 서 있어라. 또는 hold short of runway 활주로에 그대로 서 있어라. take into position and hold 위치로 가서 잠시 대기해라. 이륙 대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조종사하고 실제로 우리가 관제탑하고 이제 어떤 이제 무전하는 내용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제주타워 빙고 호텔 리마 5101 여기에서 이제 이 뒤에서 나올 겁니다만은 호텔 리마 5101 이것은 HL을 우리가 HL 하면은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발음이 애매할 때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화할 때 여러분도 그러죠. 예를 들어 내 이름이 예를 들어서 김갑동입니다 할 때 김이야 알지만은 갑동인지 각동인지 갈동인지 볼 때는 갑 할 때 성냥갑 할 때 갑 동 하면 동쪽 서쪽 할 때 동 이렇게 말하죠. 그러듯이 H 하면 복잡하니까 호텔 하면은 호텔에서 나오는 H다. 리마 L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여기서 호텔 리마 하니까 갑자기 나오니까 어렵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파 브라보 찰리 그런 말을 많이 배웠죠. 들었습니다. 배운 게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중요한 이런 철자를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에 쓰는 하나 기호입니다. 이것도 배우게 될 겁니다. 제이타워 빙고 호텔 리마 5101 이것은 조종사가 제주 관제탑 나는 빙고 비행기 모델입니다. 호텔 리마 5101 HL5101 항공기인데 빙고 항공기인데 ready for takeoff ready for 여기서 준비하고 있다 대기하고 있다 takeoff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ready for takeoff takeoff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on 32 이 말은 활주로 번호입니다. on 32 32번 활주로에 나 대기하고 있다. for traffic pattern 이 말은 트래픽 패턴 장주 비행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장주 비행 나왔었죠. 아까 그 장주 비행 하기 위해서 장주 어떤 비행하기 위해서 32번 활주에서 대기하고 있다 하고 조종사가 관제탑을 부릅니다. 항상 볼 때는 제주타워 관제탑을 불렀고 빙고 호텔 리마 5101 나는 HL5101 비행기 빙고라는 빙고 비행기인데 대한항공 아니면 아시아나 하듯이 여기서는 경량항공기는 빙고 이런 거 세스나는 이제 일반 항공이 적은 거죠. 빙고라 할지 사바나라 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게 그런 거 없이 되게 비행기 번호만 호텔 리마 5101
레디 포 테이크오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132 32번을 활주로 해서. 근데 일단 활주로 번호가 이렇게 32, 뭐 21, 9 이렇게만 써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32L, 32R, 32C 있는데, 그만 L은 레프트. 이런 경우는 활주로가 하나인 경우는 32, 32번 하나인데, 32번은 활주로가 두 개인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는 32L, 32R 왼쪽 32번, 32번 오른쪽. 또 세 개인 경우는 센터, 32C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개는 우리는 되게 얘기해 보면은 그냥 활주로 하나인 경우니까 대부분 3, 2, 32번을 활주로해서 대기하고 있다. 근데 이 활주로 번호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1번부터 알아서 적당한 게 아니라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뭐 간단한 건데, 우리가 방위표를 보면은 나침판을 보면은 0도부터 360도까지 나올 수 있죠. 북쪽을 기준으로. 그런데 북쪽을 0도 또는 360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남쪽은 뭐에 반대니까 180도가 되겠죠. 동쪽은 90도, 서쪽은 270도. 그렇게 말할 때 뒤에 앞에 있는 두 자리입니다. 어느 32, 그 말은 320도 방향에 있는 활주로가 32번이고, 그럼 320도가 315도 멋지냐 할 때는 4, 4, 5에 비해서 할 때는 320이 되니까 32, 뭐 315, 320, 뭐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슷할 때는 되게 4, 4, 5에 비해서 앞에 있는 수자리. 이게 320도 근방에 있는 활주로다. 또 그냥 160도다 할 때는 뭐 16 그렇게 나오겠죠. 또 320도가 여기에서 내가 이건 너무 자세히 들어간 것 같은데 갈 때 여기서 활주로에서 꼭 한 방향에서 뜨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역으로 반대 방향에서 내리거나 뜰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그러면 활주로는 직선이니까 180도를 빼면 됩니다. 그럼 32에서 18 빼면은 뭐 14입니까? 그러면은 32번 활주로 맞은편에는 14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래 여기서는 140도 방향, 여기는 320도 방향, 서로 180도니까 그런 식으로 활주로 번호가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번호가 몇 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은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0부터 36 사이에가 활주로 번호가 나온다. 두 자리 숫자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32L이다, 32R이다, 32C다. 그 말은 활주로가 하나인 경우는 32, 두 개인 경우는 레프트, 라이트에서 LR, 세 개일 경우는 센터, 뭐 세 개 이상인 경우는 없겠죠. 있으면은 또 별도로 방법이 있을 거고. 자,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서론이 길어졌는데, 야, 제주 타워, 제주 관제탑 나와라. 빙고 호텔 리마 510, 나는 빙고 HL5101 비행기다. 레디 포 테이크오프, 나는 테이크오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132 32번 활주로에. 포 트랙 패턴, 내가 하려는 것은 장주 비행을 하기 위해서 한다. 자, 연습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연습 여기에서. 자, 그럼 관제사는 뭐라 하냐면 빙고 호텔 리마 510 클리어드 포 테이크오프 합니다. 그러면 야, 빙고 HL5101 하고 부른 겁니다. 야, 조종사 그 말이죠. 클리어드 포 테이크오프, 테이크오프 해도 된다 그 말이죠. 클리어드 포 테이크오프가 뭐라 해서 얘기했듯이 이제는 이륙에도 좋다 그 말이죠. 클리어드 포 테이크오프. 자, 이것을 지금 실제로, 이것은 하나 영어고 이것은 실전에서 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 들어오면 어렵지만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관제사들이 빨리빨리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이지만은 자주 듣지 않으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주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되고, 그 여러분이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거 면장을 딴 다음에 항공우선통신사라는 것을 또 시험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항공우선통신사 자격을 따기 위해서. 그럴 때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주 듣다 보면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자주 듣냐 안 듣냐 그 차이니까 자꾸 들으면은 여기서 많이 귀에 익숙해질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Cleared for takeoff, 이륙해라. Position hold 또는 hold short of runway, 런웨이가 활주로라 있죠. 이 말은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 Taxi into position and hold, 그 말은 택시는 지상 활주로 있죠. 지상에서 그냥 가는 거. Position and hold, 활주로에 진입해서 이륙 대기해라 그 말이고, 예를 들어 조종사가 이제 제주공항에 가서 이제 어디 관제탑에다가 송신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주타워, 빙고, 호텔 리마 510, 레디 포 테이크오프 132, 포 트래픽 패턴, 그거는 여기서 트래픽 패턴을 하기 위해서, 장기 비행하기 위해서 제주타워한테 빙고 HL5101인데 나는 지금 32번 활주로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륙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하면 관제사가 빙고 호텔리와 510 클리어 포 테이크오프 좋다, 이륙해도 좋다,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장성에 있는 활주로, 내가 실제 쓸 장성에 있는 활주로가 거기에서는 비행기 번호가 HLC064입니다. 뭐 사반나인데, 그런 경우는 제주 타워에서는 뭐 제주 타워 하자고 해서는 뭐 여기에서는 뭐 장성 뭐 그라운드 하겠죠. 여기는 관제탑이 없으니까 장성 그라운드 아니면 그라운드 사반나 호텔 리마 찰리 064 HLC064 나는 사반나 HLC064다 하면은 장성 그라운드 사반나 호텔 리마 찰리 064 나는 C064다. 레디 포 테이크 오프 132 32번 할지로 또는 거기서 180도 부분에서는 118 그렇게 나오겠죠. 포 트랩 패턴, 그럼 트랩 패턴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면은 사바나 HL 뭐 510을 안 하고 되겠어는 호텔 리마 찰리 064 클리어 포 테이크 오프 좋다, 이륙에도 좋다, 그렇게 어떤 관제를 해줄 겁니다. 여기에 닮아도 이제는 여러분이 들어보면 알겠죠. 자, 여기서 응용을 해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럼 훈련구역에서 송수신은 상호간의 비행 고도와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맹목방송을 합니다. 훈련구역에서는 굉장히 바쁘죠. 훈련구역 하니까. 그럼 이럴 때에는 맹목방송을 하기 때문에, 맹목방송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계속 송신하는 거. 방송에 녹음해가지고 녹음기가 돌아간 걸 보고 우리가 맹목방송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바쁜 훈련구역에서는 계속 상호간의 비행 고도나 위치 등 이것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녹음기를 틀어줍니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이 여기는 어떤 내용이라 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이제 관제탑이 없는 비행장에서는 어떨 것이냐. 관제탑이 없는 비행장일 경우는 구간별로 맹목방송이 나옵니다. 그냥 녹음해갖고 녹음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비행장 식별 위에서 이게 어디 관제탑인지 모르겠다, 또는 어디 활주로인지 모르겠다 할 때는 잘 들어보면은 제일 어디 끝이라 할지 처음 쪽에 보면은 비행장 명칭이 나옵니다. 무슨 비행장이다, 무슨 활주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녹음기를 자꾸 들어보면은 아무 어떤 관제탑가 없고 녹음기가 들지라도 이 녹음기가 어디서 나온지 비행하다 보면은 뭐 겹치게 되니까 그걸 모를 때는 처음 시작에 반드시 그 활주로 어떤 위치가 비행장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연습을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53점에는 항공통신 업무 등 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교통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항공안전에 필요한 정보 자료가 항공통신망을 통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 교환, 관리될 수 있도록 항공통신에 관한 업무 이하 항공통신 업무를 한다. 이것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항공통신 업무는 서로 효율적으로 하기대로 무조건 법적으로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해주라 해주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운영규정 2조 보면 정의를 보면은 여기에서 영어가 나오는데, 영어에서도 여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항공국이라는 게 있는데, 항공국이라는 것은 항공이동통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무선국을 항공국이라고 합니다. 항공국, 항공이동통신 업무 하기 위해서 설치된 무선국을 항공국이란다. 그럼 항공기국은 뭐냐? 항공기, 에어크래프트, 항공기, 비행기죠. 여기에 있는 국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동통신업을 수행하기 위해 항공기에 설치된 무선국. 무선국이라는 게 따로 어떤 방이 있는 게 아니라 무전 설비가 있으면 그게 무선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고 방송이라는 게 나옵니다. 브로드캐스트. 우리 보통 일반 방송이 브로드캐스트죠. KBS, MBC 그러듯이. 방송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방송이라는 것은 항공 비행에 관한 정보를 모든 항공통신국이 수신할 수 있도록 주소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송신하는 것. 그냥 말 그대로 라디오에 틀어놓은 것이 방송입니다. 방송. 그래서 이런 방송. 대개에서 통신 업무 규정에서 용어가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항공국. 항공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해 설치된 지상에 설치되는 장소고, 항공기국은 항공기 안에 설치되어 있는 무선 통신실이고, 방송은 말 그대로 방송을 해주는 것이고, 이렇게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정보통신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개로 나올 수 있는데, 하나는 항공이동통신시설, 관제사와 통신사 및 조종사 간의
관제사와 통신사 또는 조종사 간의 정보교환을 위해서 음성통신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단거리용은 초단파, 그 다음에 극초단파. 보통 이것은 뭐 외울 필요 없죠. 우리가 보통 VHF 하죠. Very High Frequency, 그러니까 베리라면 아주 높은 프리퀀시 주파수니까 초단파고, 여기서는 울트라가 들어가니까 극초단파입니다. 울트라. 되게 뭐 이건 뭐 의문이 없습니다. 그냥 VHF, UHF 우리가 보통 하듯이 하면 되고, 장거리용은 단파를 쓴다. 단파 방송이라는 것은 옛날 뭐 간첩들이나 쓰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게 멀리 가기 때문에, 신호가 멀리 가기 때문에 이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다를 건너거나 할 때 이제 그렇게 하죠. 항공정보통신시설은 크게 항공이동통신시설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는 항공정보방송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상이라 할지 운영 주파수 등 이런 필요한 공항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하는 시설을 항공정보방송시설이라 합니다. 기상이라 할지 운영 주파수. 그 다음에 항공고정통신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항공 관련 기관들이 각종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한 통신망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어떤 국제 민간항공 기술 수준에 따라서 서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카오란 말 나오죠. 자, 여기까지 하니까 잠시 무슨 재미도 있었지만은 생소한 것을 직접 여러분이 접해봤습니다. 항공통신 영어를. 어렵지는 않았죠. 재미있죠. 재미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무선통신 요령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좀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무선통신 요령은 무선통신 종료 시에 마이크 버튼이 눌려 있으면 무선통신 시 공역 내 동일 주파수 사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잠재적 위험 발생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들은 송신 후에 버튼이 눌려 있지 않고 원래 상태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부주의로 마이크 스위치가 켜져 있지 않게 적셔놓는 것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무선통신을 할 때는 조종사하고 옆에 부조종사나 아니면은 뭐 통신사하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운항을 할 겁니다. 혼자 갈 때도 있지만은, 그럴 때는 그냥 무전기 놔두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농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항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관제사하고 또는 여기서 지상 관제탑하고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무전기를 손으로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은 신호가 갑니다. 서로 이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얘기할 때는 신호가 안 나가다가 우리가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한 1초, 2초 누르자마자 말해버리면 앞에가 안 나가니까, 되게 항상 관제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버튼을 누르고 한 2초 정도, 1, 2초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정확히 관제사가 알아듣습니다. 그렇지 않고 누르면서 얘기해버리면 앞부분이 잘라져 가지고 뒤에 부분만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 말이고, 마이크 버튼이 눌려있다 그 말은 계속 여기서 송신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주파수가 다른 사람도 누르려고 하면은 하나가 계속 잡고 있으니까 어렵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할 말 끝나면은 반드시 마이크 버튼을 놔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놓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놓다 보면은 틈에다가 의자 밑에다가 눌러 놔버린다고 하면은 눌러진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켜져 있으니까 부주의로 마이크 스위치 안 켜지게 장소도 아무리 하지 말고 반드시 설치 어떤 장소에다가 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무선 통신 요령에서 이제 보면은 문자하고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문자 송신, 먼저 문자 송신할 때는 드디어 이제 여러분이 보니까 나왔는데, 신속한 통신을 위해서 어떤 전문을 정확한 수신 또는 이런 걸 할 때 어떤 크게 영향을 안 미칠 때는 스페링으로 알파 브라보 탱고 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스페링 안 하고 바로 그냥 우리가 한 대로 단어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정 언어 또는 항공기 형식 이런 음성 문자를 통해서 각각 발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런 음성 문자를 써야 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먼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겁니다. A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그냥 알파라 한다. 알파. 조금 전에 제가 실습으로 쓰는 비행기가 호텔 리마 찰리 06폰데, 그 말은 호텔 리마 찰리, 그 말은 뭐 호텔 리마 찰리가 쓴 게 아니라 호텔에서 H. 여기 보면은 보세요. H. 호텔 하면 H고, 리마 하면은 L이고, 우리 한국 고유 번호가 HL이죠. 호텔 리마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비행기는 전부 H, 호텔 리마가 앞에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찰리, C, 06포다. 그 말은 이제 숫자니까 064, HLC 064 비행기다. 그 말입니다. 호텔 리마 찰리 064, 그 말은 HL 064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때 A는 그냥 알파,
브라보, 찰리,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교통할 때 연습하겠지만은 항공 무선 통신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새겨보십시오. 찰리, 어떤 사람은 뭐 샬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실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외국의 어떤 항공 어떤 관제탑을 지나다 보면은 그 관제사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본은 지키지만은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4.5 하면은 우리가 보통 할 때 4 데시말 5 이렇게 하는데 그냥 4 쉬었다가 5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 그 다음에 포인트 5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의사소통은 대개는 하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표준은 우리가 배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델타, 에코, 그 다음에 팍스트로트, 골프, 그 다음에 호텔, 인디아, 줄리엣, 킬로, 리마, 마이크, 노벤버, 오스카, 파파, 퀘벡, 로미오, 시에라, 탱고, 유니폼, 또는 어떤 사람은 우니폼, 우리 보통 유니폼 한데 우니폼 하기도 합니다. 빅타, 위스키, 엑스레이, 양키, 줄루. 자, 여기서 보통 문자 통신할 때 이렇게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에코, 팍스트로트, 골프, 호텔, 인디아, 줄리엣, 킬로, 리마, 마이크, 노벤버, 오스카, 파파, 퀘벡, 로미오, 시에라, 탱고, 유니폼, 빅타, 위스키, 엑스레이, 양키, 줄루.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HL 그렇게 하는 것은 호텔 리마 한다고 얘기했죠. 호텔 리마, 찰리, 064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단순한 어떤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숫자는 어떻게 하냐? 숫자 통신도 마찬가지 영어처럼 영문자 같이 그런 기축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 사용 시에 숫자는 어떤 발음하는 것이 이제 밑에 나올 건데 어떤 기본이 있는 게 완전 정수의 100단위, 200, 300, 400 또는 1000단위, 2000, 5000, 7000 또는 1000단위와 100단위 같은 거, 2300, 5600, 1200 이런 것들을 제외한 모든 숫자는 개별적으로 발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몇백, 몇천, 몇백 그럴 때는 어떤 사우센트 몇천, 몇백이니까 헌드레드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몇백 몇십 또 몇천 몇백 몇십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있을 경우는 일일이 하나하나 해야 한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 이따가. 자, 그래서 다시 말할 때 1000단위하고 완전 정수 100단위 결합은 1000단위 숫자를 먼저 한 다음에 몇 사우센트, 예를 들어서 2400 말은 2000, 그 다음에 100단위 400이니까 400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단위 100단위는 1000 이것을 반드시 넣어주고, 그러니까 어디 그렇다 해서 뒤에 몇십 몇 거기가 붙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따로따로 해줘야 한다. 이제 예를 들어보면 정확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 정확한 수신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애매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고도나 이런 걸 말할 때 뭐 3500피트로 가라 했는데 그걸 잘 못 알아듣고 뭐 4500피트로 한다 할지 하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수신한 사람한테 수차 좀 복창을 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복창을 다시 한번 네가 한번 해봐라. 내가 3500 그럼 예를 들어서 3500 해놓고는 한번 해봐 하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숫자는 어떻게 하냐? 먼저 숫자 여기서는 0 1 2 3 4 5 6 7 8 보통 우리가 9 하는데 한국에서는 9이라는 말은 거의 안 쓰고 9 그렇게 말합니다. 9. 그 다음에 소수점이 나올 때는 소수점 데시말 포인트를 데시말이라고 하고 몇 백은 100, 천은 1000. 아시겠죠? 이것도 우리가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9만 9,
1, 0, 1, 2, 3, 4, 5, 6, 7, 8, 9, 데시말, 100, 1000. 이게 기본이고, 숫자를 말할 때, 이렇게, 낮게 숫자일 때는, 뭐, 10 이렇게 안 하고, 1, 0, 7, 5,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1, 0, 7, 5 이렇게 하는데, 100단위로 뚝 떨어질 때는 어떻게 했어요? 100, 300. 그럼 이렇게 따로따로 100단위, 10단위 다 틀 때는 다 따로따로 했죠. 5 as 3, 5 as 3.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0단위나 1000단위로 따갈 때는 100, 1000를 쓰면 되고, 그리고 자꾸 뒤에 10단위, 1단위가 있을 때는 따로따로 해줘야 한다. 1, 0, 7, 5, 5 as 3 이런 식으로 해줘야 한다. 이게 숫자 통신 규칙입니다. 자, 뭐 그렇게 아무튼 처음 해보지만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규칙만 알면은 어떤 경우는 왜 저렇게 하운드레도 어떤 경우는 사우센드를 하고 그게 아니라 딱 떨어진 경우 100으로 1000으로 딱 떨어진 경우는 100 사우센드를 한다. 그게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니까 100으로 떨어지죠. 2500 할 때는 2500. 이게 기본인데 어떤 경우는 2500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게 원칙이 아니고 1000하고 100은 따니까 2500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5000, 5000. 이런 거는 1000입니다. 뭐 11,000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1000. 그래서 25,000, 25,000. 다 틀릴 때는 1000, 100가 아니고 다 틀릴 때는 말 그대로 일일이 읽어주면 됩니다. 낱낱이 3, 8, 1, 4, 3 그렇게 3, 8, 1, 4, 3. 되게 이제 이런 이제 주파수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소수점이 있을 경우 이럴 때 어떠냐 118 데시말 점이란 말이죠. 데시말 1 118 데시말 1 어떤 사람도 포인트라는 사람도 있는데 데시말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120 데시말 37 120.37 120 데시말 37 118 데시말 1 아시겠죠?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는 항공교통관제업무 운영 및 관리 지침 8절을 보면은 표준시간 및 시각점검이라는 게 나옵니다. 타임 스탠다드 타임 체크. 그럼 이것도 항공법규에 나왔어요. 표준시간은 뭐예요? 국제표준시를 쓴다 했죠. 국제표준시 뭐예요? UTC라 했죠. UTC. 그러면 가끔 우리가 한국표준시를 쓸 수 있는데 그러면 헷갈리니까 한국표준시 쓸 때는 뒤에다가 KST 코리아 스탠드 타임이라고 KST를 뒤에서 써주면 된다. 국제표준시는 UTC를 쓰는데 다만 필요한 경우는 한국표준시를 쓸 수 있는데 뒤에다가 KST라고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 대개 이제 관제 시스템은 이제 위성의 GPS로 이제 시간을 수신하기 때문에 오차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정보 갖다 이제 보정이 돼버립니다. 시계가 꺼졌다가 와도 내가 시계를 안 맞춰도 그냥 위성 GPS로 봐가지고 그 시간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할 필요가 없고 되게 이제 조종사가 시각 점검을 요청할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정확한 시간을 주는데 그냥 30초를 기준으로 하지 예를 들어서 몇십 23초다 그런 말은 거의 안 하고 되게 30초 그 말은 가까운 쪽으로 뭐 20분 3초다 뭐 20분이라 할 때도 있고 21분이라 할 때도 있고 뭐 20분 25초다 그 말은 20분 40초 할 때는 21분 30초에서 4, 4, 5 한다 이제 그 말입니다. 자, 시간 송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말하면 시간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어떤 분만 송신합니다. 분만. 몇 시 몇 분 안 하고 그냥 몇 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끔 혼동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시간도 넣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시간을 빼고 해요. 그럴 때 어떤 정말 쓰는데 마찬가지 시간 할 때는 가까운 30초를 기준으로 분단을 한다. 몇 분 몇 초까지 안 하고 뭐 예를 들어 20분 25초 말은 20분이라고 20분 20분 45초는 20분 45초나 21분 그렇게 말한다. 분단이다 그 말입니다. 분으로 말하는데 가끔 필요할 때는 시간도 말할 때가 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때 8시 3분이죠. 그럴 때는 앞에 일반적으로 할 때 C를 말한다 했으니까 03 3분이다. 03 1
근데 가끔 할 때, 이제, 이것이 애매하다 할 때는, 그럴 때는 시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0803, 08시 03분이다. 일반적으로 할 때는 03, 분만 말한다 했죠. 그래서 가끔, 시간을 혼동할 수 있을 때는, 0803, 8시 3분, 이렇게 시간까지 말해주는 경우 있다. 예를 들어, 13시는 어떻게 말하냐? 1300, 1300. 20시 57분은 분만 말하니까 57 또는 시간까지 말해야 할 때는 2057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분만 말하는데 혼동 오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시간까지 말하는 경우가 있다. 자, 가끔 보면 이제는 이제 표준 문구라는 게 나옵니다. 서로 관제사하고 통화할 때 간단하게 어떤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건 누가 많이 쓰냐 적게 쓰냐 그 차이고 쓰다 보면은 거기에서 저절로 외워질 겁니다. 표준 문구인데 단어와 관용구 자주 쓰는 말은 무선통신에서 적절히 사용되어야 하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관용구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친구하고 이야기했듯이 하면 안 되고 이런 관용구가 있다. 그럴 때 acknowledge다. 이 말은 이 메시지를 수신하고 이해했는지 답하라. acknowledge. knowledge란 말은 acknowledge란 말은 확인하다, 인정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메일 수신하고 이해했는지 답해라 그 말이에요. acknowledge. affirm 그 말은 예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혹성 어디 외국이나 얘기할 때 내가 알아들었다 해서 그냥 yes 하면은 이 사람 초짜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경우 있었을 때 반드시 이런 경우는 affirm 예다 그 말은 yes란 말은 똑같은 말인데 affirm 합니다. 일반적으로. approve들 말은 요청에 대해서 허가한다 그 말입니다. 승인하다 approve. 그 다음에 브릭이라는 것은 이제 띈다고 말이죠. 브릭 중간에 뜨다 그 말 띄다 그 말이니까 다시 한번 메시지와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분리된 것을 표시하면 브릭 또는 브릭 이럴 때는 서로 바쁜 상황에서 항공에서 메시지가 분리된 것을 의미한다. 중간에 쉬어서 이제 브릭 보통 우리가 쉬는 시간에 식당 같은 때 브릭 타임이라고 하죠. 브릭 타임. 그 다음에 캔슬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캔슬 취소하는 거. 이전에 허가했던 걸 취소한다. 허가 안 했으면 캔슬이 필요 없죠. 허가했으니까 취소하는 거죠. 그 다음 체크도 여러분이 잘 압니다. 시스템 절차를 확인하라 그 말입니다. 클리어드 이것은 처음에 나왔었죠. 클리어드 이것은 깨끗이 다 해결됐다 그 말은 그대로 해라 그 말이죠. 진행을 허가한다. 클리어드. 그 다음에 컨펌은 확인이란 말이죠. 어떤 수신한 내용이 정확하냐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컨펌 컨펌 컨택 그 말은 어디하고 컨택해라. 요새 언컨택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 나오죠. 컨택 이것은 서로 교신하다 접촉하다 그 말이죠. 컨택 뭐하고 무슨 교신해라. 컨택 그라운드하고 지상 이제 관제소하고 얘기해라. 지상 관제소하고 얘기해라. 그런 얘기 하듯이. 그 다음에 컬렉트 틀림없다 맞다. 컬렉션 이것은 컬렉션 무엇을 정정한다. 잘못되면 수정해라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컬렉션 그 말은 이것은 무엇으로 정정한다 고친다 그 말이에요. disregard 이 말은 무시해라. 없던 일로 해라 그 말입니다. disregard 뭐라고 해놓고 이거 가만히니까 필요 없다 그 말할 때는 disregard입니다. 이 말은 내가 했던 말 그냥 없는 걸로 해라. go ahead 이거 알죠? 그냥 앞으로 나가단 말이니까 결론은 네가 말해라. go ahead 그 말은 너 할 말 해라 그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통신할 때 자, 네 생각은 뭐냐? go ahead 말해라 그 말이고 그 다음에 how do you lead 그 말은 이것은 아주 쉽죠. 중학교에서 나온 거죠. 내가 송신한 내용을 읽을 수 있냐? 알아듣겠냐 그 말이죠. how do you lead. 자, 그럼 여기까지 마찬가지 이제 쭉 있는데 그 다음 장에도 좀 나옵니다. 한번 이거 다 지금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대기에 이런 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외우시면 됩니다. I say again 이것도 마찬가지 유행가에서 나온 것 같은데 I say again 그 말은 전달 내용을 분명히 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다. 자, 그러면 나 다시 한번 말할게 그 말이죠. I say again 강조입니다. 모니터라는 것은 어떤 주파수를 잘 들어라. 모니터해라. 그 다음에 네거티브 이것은 no다 그 말이죠. 네거티브 그 말은 no 정확하지 않다 할 때 네거티브 out
말은 교신 끝. 보통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아웃 그 말은 나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대답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교신 끝. 대기할 때 어떻게 무전하고 더 끝을 내다가 아웃 그 말은 이제 통신 그만하자 그 말이고, 어떻게 하고 오버 그 말은 내 할 말은 끝났으니까 자 이제 너 한번 얘기해봐라. 네 차례다 그 말입니다. 오버 그 말은 아웃 그 말은 이제 교신 끝났다 그만하자 그 말이고, 오버 그 말은 내가 할 말 했으니까 이제 네 말은 뭐냐 너 말 한번 해봐라 그 말이고, 그래서 아웃 오버는 끝에 붙으면은 아웃이란 말은 교신이 끝났다, 오버는 나 할 말 끝났으니까 이제 네 할 말 해라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리드백 다시 읽은단 말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말해요. 리드백 내 메시지 일부나 전부를 반복해봐라. 리드백 또는 리클리어드 그 말은 이전에 허가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변경됐다. 새로운 허가사항을 변경을 할 때 리클리어. 리포트 그 말은 리포트는 보고서죠. 그래서 보고해라. 자 리포트 해라. 네 말 할 말 해라. 리퀘스트 뭐뭇을 요청한다. 뭐뭇이 알고 싶다. 라저 알았다. 어떻게 하고 라저 그 말 나오죠. 오버 라저 아웃 알았다. 마지막 송신을 모두 받았다. 라저. say again 그 말은 다시 말해라. 말 한번 다시 해봐라. 다시 말해라. 그 말은 마지막으로 송신한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반복해라. say again. speak slow 실제로 관제 다발이 굉장히 빠릅니다.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초짜 티 내도 돼요. 그럴 때는 speak slow 천천히 말해라. 아니면 관제사도 마찬가지. 조정사가 당황해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못 알아들 때는 speak slow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탠바이 이것은 우리가 잘 쓰는 말이죠. 대기해라, 기다려라, 스탠바이 해라. 내가 필요하면 부를 테니까 스탠바이 잠시 대기해라. 알았어 그 말이죠. 베리파이라면 무슨 말이에요? 점검이란 말이죠. 발신자에게 확인, 점검해라. 베리파이. 윌코란 말은 자주 쓰여 항공에 쓰는 말인데, 메시지를 알아들었으면 그쪽에 따르겠다 그 말은 원어는 윌코가 아니라 will comply입니다. 동의하다 그 말인데 걸출해서 윌코 그렇게 말합니다. will comply. 그다음에 once, twice 그 말은 두 번 해라 그 말이니까, 요청 시에는 내가 요청할 때는 통신 내용이 어려움으로 두 번 반복이라 그 말이고, 제공할 때는 통신 내용이 어려움으로 두 번 보낸다고 말이고, once, twice 그 말은 내가 두 번 말할 테니까 그 말은 또는 once, twice 그 말은 어려우니까 두 번 한번 해봐라. 한 번 더 해라 그 말이죠. 두 번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런 관용구들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건 없지만은 자주 쓰면은 이것이 내 귀에 있고, 안 쓰면은 다시 중학교 1학년 때 단어장 외우는 것으로 외우는 시대니까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은 아무튼 얼마나 자주 쓰냐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가 이제 자주 나온 것이, 어제 자주는 안 나오죠. 이런 건 나와서는 안 된 일이니까. 긴급이란 말이 나옵니다. immediately. 즉시. 바로 그 말이죠. 긴급. immediately. 즉시나 바로 그 말인데, 이런 용어는 긴박한 상황으로 회피가 필요하며 최대한 빠른 이행이 요구되는 경우가 사용해라 그 말이고, 또 신속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expedite라는 게 있는데, expedite. 신속. 그 말은 엑스파이터 말이 원래 사진 촬영은 예를 들어서 촉진시킨다, 진척시킨다 그 말이니까, 이 신속이라는 용어는 긴급한 상황으로 진전됨을 회피하기 위하여 즉각 이용해라 이럴 때 씁니다. 그래서 ATC에서 신속한 상승 또는 강화 허가가 발부된 다음에 이어서 한 번은 갖다 신속하게 올라가라, 신속하게 내려가라. 예를 들어서 expedite ascending, 디센딩 이런 식으로 올라가 내려가라 한다 할지 했다가, 다음에 신속이라는 용어가 없이 다시 어떻게 해라, 고도를 3000로 해라 그 말은 그냥 3000 피트로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속이란 말은 말 안 쓰면은, 한 번은 말했는데 그 다음에 신속이란 말이 빠지면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해라 그 말이지. 신속이란 말은 이제 해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통신 설정 및 유지입니다. 통신 설정 및 유지. 이런도 마찬가지. 김포타워, 호텔 리마 5101. 조선사가 이제 김포타워를, 관제소를 부릅니다. 김포타워, 호텔 리마 5101. 그 말은, 관제소, 김포관제소, 나는
호텔 HL5101이다 그 말이죠. 관제사는 뭐라냐면 호텔 리마 510 김포타워 고헤드. 야 호텔 리마 HL5101 나 김포타워인데 뭐 계속 말해봐 그 말이죠. 네 말 들린다 그 말이죠. 이런 식으로 통신 설정 처음에 할 때 내가 김포 관제탑에 얘기 통신할 때 하는 게 김포타워 호텔 리마 510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제사가 원하면 아무 말이 안 나오지만 나오면 분명히 안 나오면 침착하게 또 한번 부릅니다. 김포타워 호텔 리마 510 김포타워 호텔 리마 510 수시로 하면 숨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잠시 있다가 안 되면 한 10초 지나면 다시 또 한번 김포타워 호텔 리마 510 그 말은 내가 HL5101인데 김포 관제에서 나와라 그 말이죠. 어쨌든 호텔 리마 510 김포타워 고헤드 알아들었으니까 뭐 할 말 해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무선 기지국이 호출을 받았지만은 호출 기지국 식별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확인될 때까지 계속 호출번호를 반복해서 요청해야 합니다. 호출번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통신 설정 유지는 통신 시작할 때는 항공기는 항공기하고 항공기지 양쪽에 완전한 호출번호를 다 사용해야 합니다. 호텔 리마 찰리 064 또는 호텔 리마 5101 이런 식으로 정확히 말해야지 그냥 적당히 그냥 나 세스나다 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빙고다 사반나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다 아시겠죠. 이제는 뭐 들어보니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빨리 하기 때문에 생소한데 자꾸 들으면은 뭐 쉽습니다. 김포타워 호텔 리마 510 여기서 호텔 리마 510 김포타워 고헤드. 자, 무선 기지국이 호출을 받았지만은 호출 기지국 식별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계속 중요한 거니까 반복 요청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문구에 대해서도 송신 확인 요청 문구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say again 그 말은 say again 다시 말해봐 그 말이죠. 그럴 때는 say again 그 말은 내가 한 말 전부 다시 해봐 아니면 네가 한 말 전부 해봐 그 말이고 say again 뭐뭐뭐 그 말은 그 부분을 다시 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say again all before 뭐뭐 그 말은 다 못하는 게 아니라 어디 앞에 부분만 내가 모르겠으니까 그쪽만 다시 해라. 내가 알아들은 잘 알아듣고 있는 그 단어 say again all before XX 그 말은 XX 앞에를 다시 반복해라. say again all after XX 그 말은 XX 뒤에를 반복해라. 내가 XX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부터 뒤쪽은 모르겠다. 얘는 XX를 알겠는데 그 전에를 모르겠다 할 때는 say again all before XX say again all after XX 내가 알아듣는 데까지 그 전을 다시 해라. 그 뒷부분을 다시 한번 해봐라. 또는 어디서 어디까지 할 때는 say again all between A and B A하고 B 사이를 다시 한번 말해봐라. 뭐 A까지 알겠고 B까지 알겠는데 그 가운데를 내가 모르겠다 할 때는 say again all between A and B 어디 앞에 부분을 모르겠다 하면 say again all before 뭐뭐 어디 뒷부분 모르겠다 say again all after 뭐뭐 뭐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중학교 1학년 영어죠. 중학교 1학년 영어지만은 아무튼 이것은 뭐 하다 보면은 아주 쉽기 때문에 귀에 얼마나 읽냐 안 읽냐 그 차이지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을 모르면은 크게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송신 오류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컬렉션 하고 말해야 합니다. 수정한다. 그래서 컬렉션 하고 말하고 어디 마지막 수정 부분을 여기서 반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관제 이양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장거리 비행을 하다 보면은 관제소가 지역 관제소가 옮기게 됩니다. 뭐 인천에서 우리나라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가게 되면 옮길 때는 반드시 항공기가 승인된 절차에 따라서 사용 중인 주파수를 다른 주파수로 변경하려면 항공 무선 기지국에서 적절한 지시를 받아야 하며 주파수 변경 지시가 없을 경우에 항공기는 주파수 변경 전에 항공 기지국에 통보해야 한다. 반드시 이건 중요하니까 내 마음대로 갔다 여기서 어디 항공도 보고 이거 관제소가 예를 들어서 옮겼네 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그냥 다른 쪽 그냥 주파수 해가지고 불러버리면은 전에 있는 데서는 이제 뭐랍니까 통신이 안 돼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사고 난지도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서로 주고받고 명확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기가 관제 이양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면은 승인된 절차에 따라서
사용 중인 주파수를 다른 주파수로 변경하려면은 적절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주파수 변경 지시가 없을 때는 변경 전 항공기지국에 통보를 해야 한다. 반드시 주파수 변경 확실히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제사가 호텔 리마 50 컨택 서울 어프로치 124.8 관제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HL5101 너는 서울 어프로치에서 124.8로 맞춰서 컨택해봐라 그 말이죠. 뭐 조종사는 알아들었다 그 말 때는 그냥 여기서 뭐 어펌이라 할지 뭐 예스 하면 안 되고 여기서 124.8 호텔 리마 50 나 HL5101인데 124.8 알았다 그 말이죠. 반드시 이렇게 복창을 해야 합니다. 호텔 리마 50 컨택 서울 어프로치 124.8 하면은 조종사는 반드시 그냥 뭐 오케이 한다 할지 하면 안 되고 124.8 호텔 리마 50 이렇게 정확히 해야 예를 들어 내가 124.8 했는데 뭐 예를 들어 124점 내가 요 6으로 알고 내가 124.6으로 해가지고 가버리면은 잘못되죠. 서로 통신이 안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복창을 해야 한다. 그래야 여기서 관제사가 야 그거 아니다 하고 다시 수정을 해준다 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좀 세부하면 허가 발부 이제 복창 요구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허가에 일대 어떤 관련된 규정은 항공 업무 절차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착륙기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공기 시동 전에 서로 얘기가 돼야 합니다. 어디 주파수는 뭐고 유도로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조종사가 출항하기 위해서 유도로로 간다 할지 활주로 쭉 가고 올 때는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계기도 봐야지 뭣도 봐야지 복잡하니까 서로 뭐 체크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중간에 관제소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정신이 없으니까 반드시 항공기가 시동 걸리기 전에 그런 상황은 전부 메모를 해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중요한 것만 그때그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창 요구라는 것은 복창이라는 것은 누구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ATC 허가 지시했던 송신사항 같은 게 오해가 있으면 큰 사고로 이루어지니까 비행안전청에서 도입됐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떤 복창 절차가 있단 말은 허가가 정확하게 수신되었는지 목적한 대로 송신됐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여기에서는 굉장히 이제 안전상 만드는 것이 뭐 다른 훈련시킨 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반드시 이런 허가사항이나 지시사항은 복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 반드시 이제 허가나 지시사항이 틀릴 때는 네거티브라고 단위 정확히 네거티브 아니다 하고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여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제사가 호텔리어 501 QNH 1003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관제사가 HL5101 QNH를 1003으로 맞추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QNH는 이제 저기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어떤 이제 고도 설정입니다. 관제탑에서 활주로 뭐 회수면 고도로 맞춰가지고 설정한 진고도라고 해갖고 관제탑에서 설정하는 고도가 있습니다. 관제탑에서 관제사가 호텔 리마 510 QNH 1003 그 말은 HL5101 너는 여기서 QNH를 진고도 값을 1003으로 맞춰라. 조종사는 QNH 1013 호텔 리마 510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여기서는 분명히 1003이라 했는데 나는 1013으로 들었으니까 잘못하고 고를 수 있죠. 그래서 복창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말 없이 그냥 그대로 나는 1013에 맞춰놓고 가버리면은 CPT가 틀리죠. 오차가 나죠. CPT에만 별건 아니지만은 그러지만은 아무튼 오차가 나니까 이런 것은 복창을 해야 한다. 자, 다시 한번 보면 호텔 리마 510 QNH 1003 그러니까 조종사가 QNH 1013 호텔 리마 510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야 QNH 1003 맞춰. 나는 알았다. 1013으로 맞추란다 그 말이죠. 뭐 틀렸죠. 그럼 관제사 반드시 뭐라 해요? 네가티브 틀렸다. QNH 1003이다. 네가티브 QNH 1003 조종사는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QNH 1003 호텔 리마 510 아 제대로 처음에는 이거 잘못됐던 걸 1013으로 잘못 들은 것을 1013으로 1003으로 수정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반복하며 관제사가 호텔 리마 510 QNH 1003 QNH 고도값을
1003으로 맞춰라 하니까 조정사는 QH 1013 호텔리버 510 나 호텔리버 510인데 10013으로 맞추겠다 하니까 이거 틀렸다 이 관제사가 네가티브 QNH 1003 1003이다. 그러면 여기서 조정사가 이제 이해하고 QNH 1003 호텔리버 510 호텔리버 510인데 1003으로 맞추겠다. 말을 쓰면 그대로 출항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뭐를 애매할 때는, 모를 때는 네가티브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건 부정적으로 물어봐야 한다. 정확한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조정사가 이제 HC 허가나 지시를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실일 때는 관제사는 분명히 if not possible advice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 예를 들어 네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또는 이제 지시를 쓰고 이제 어떤 거 하면 조정사는 이제 뭐 unable to comply라는 말도 쓸 수도 있고 서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복잡하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반드시 틀렸을 때는 네가티브 해가지고 수정해야 한다. 여기서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죠 지금. 다만 항공 전문 용어 절차만 조금 처음 들어보니까 그럴 뿐이지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사와 관제사의 최초 보선 교시는 항공교통 관제시설 호출부호, 항공기 호출부호, 항공기 위치, 조정사 비행 의도 또는 요청사항, 필요시에는 오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말했으니까 네가 이제 해봐 답을 요구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반드시 할 때 여기서 관제사와 조정사 할 때는 무조건 할 말만 이게 쭈르르 한 게 아니라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교통관제시설 호출부호, 항공기 호출부호, 항공기 위치는 이제 필요할 때, 뭐 지금 눈앞에 보일 때는 필요 없겠죠. 조정사 비행 의도, 나 지금 트랙 패턴을 한다. 아니면 어디에서 공주 에어포트, 공주 공항으로 간다. 또는 필요시에는 오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슷하게 발음되는, 발음이 이제 비슷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공기 호출부호나 어떤 허가한 호출부호 이런 부호는 절대 간소화, 비슷하게 혼동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또박또박 얘기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적당히 그냥 이야기하듯이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통신 내용이 짧고 확인한 다음에 바로 통신하고 나서 명백한 응답, 너 대답 한번 해봐 그럴 때는 오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버 그 말은 여기서는 그냥 알았다 뭐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오버를 안 해야 거기서 반복을 할 겁니다. 자, 오버라는 행실을 성해서 그 다음에 유사하게 발음되는 항공기 호출부호가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숫자와 문자 또는 비슷하게 발음되는 단어를 강조하여 교신하며 비슷하게 발음된 것은 반드시 강조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유사하게 발음되는 호출부호를 가진 항공기와 교신할 때 혼동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반드시 네 밑에 어떻게 한다. 어디 앞에 있는 뭐가 어떻게 된다. 서로 혼동 안 하게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unreadable, 뭐 이렇게 너무 복잡한 단어가 아니라 un이라고 하는 부정이죠. read, 읽다고 말이죠. 읽은다, 판독한다. 읽을 수 있다. 아무 말도 아니죠. unreadable, 판독 불가. 못 읽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readable now and then, 이 말은 때때로 판독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readable, 읽을 수 있다. now, 지금. and then, 어쩔 때. 가끔 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readable but with difficulty, 읽을 수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but with difficulty, 조금 어렵기도 하다. readable, 이것은 알겠다. unreadable, 아니면 이것은 모르겠다. perfectly, perfect라는 말은 완벽하게 그 말이죠. readable, 나 이제 제대로 뭐 이건 무조건 알겠다. perfectly, 뭐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unreadable,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readable now and then,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readable but with difficulty, 알 수는 있는데 조금 헷갈린다. 어렵다. readable, 알겠다. perfectly readable, 이거 뭐 내가 다 이건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되게 이제 이렇게 호출하기는 어떨 때는 송수신기 조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지국이 신호를 시험할 필요가 있을 때 계속 시험 방송 1, 2, 3, 1, 2, 3 뭐 어떤 하면은 안 되고 그때는 단순히 그냥 한 10초 이내에서 단순히 몇 번 하고 시험 방송 끝내야지. 시험 방송을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되게 이런 것들은 하나가지 어떤 자꾸 하다 보면 이것이 그냥 자기 혼자 하는 소리다 아니면 나에게 하는 소리다
할 때 되게 이제 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되게 관제탑에서 저게 나한테 하는 소리야, 누구한테 하는 소리 할 때는, 들어오면 뒤에가 나를 부르면은, 나한테 하는 소리고, 내 번호가 없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호텔 리마 찰리 064란 말이 안 나오면, 나한테 한 말이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면은 분명히 무슨 소리가 다 들립니다. 옆에 비행기에서 하는 소리도 들리고, 관제탑에서 하는 소리도 들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혼동이 돼요.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내 호출 보호가 있으면은 나한테 하는 소리고, 그 보호가 없으면 나가 아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장황하게 했지만은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재미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음,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번째 강의인데, 세 번째 강의만 들어도, 항공교통, 및 항법 강의가, 이거 재밌는 거구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은, verify ALT. ALT 뭐예요? 고도입니다. 고도. altitude. 고도인데, verify는 확인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재 고도를 확인할 때, verify ALT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verify alert, altitude. alert는 이제 경보고, verify altitude, ALT 하면은 이것은 현재 고도를 확인할 때 쓰는 말이다. 고도가, 예를 들어서 FL 200이라 나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FL은 여기에서 줄임말입니다. 플라이트 레벨. 플라이트 레벨입니다. 플라이트 레벨. 항공, 어디, 수준이니까 높이. 플라이트 레벨 200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이게 200 아닙니다. 플라이트 레벨 200. 그 다음에, 관제 용어 중에서 say again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뭐, 다시 말해라 그 말이죠. 교신 내용을 반복해라. say again. 항공안전법에 경량 항공기가 반드시 설치할 무선 설비는 이건 너무 쉽죠. 한 10번도 나왔으니까. 트랜스폰더하고 UHF나 VHF 무전기 하나 있으면 되죠. 두 개 장비, 트랜스폰더하고 무전기. 그 다음 맹목방송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맹목방송이 뭐예요? 말 그대로 맹목적으로 무작정 그 말이니까 상호간에 비행고도, 위치 이런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그냥 녹음해갖고 틀어주는 것이 맹목방송입니다. 들을 사람 들으라 그 말이죠. 나는 할 말 하니까 니들 필요한 대로 들으라. 니들 그런 식이죠. 다음 코드명에 틀린 것은 알파 맞죠? 에코, 리마, T는 뭐라 해요? 우리가 탱크가 아니라 탱고죠. 탱고. T가 틀렸죠. 탱고. 알파, 브라보, 찰리, 에코, 리마, 탱고. 탱크가 아니고. 자, 숫자 전송 송시 틀린 것은 75는 우리가 보통 7, 5. 100으로 뚝 떨어진 것은 100. 100으로 뚝 떨어지니까 2000, 500. 맞죠? 5000인데 이것을 5000 하면 되죠. 떨어지니까 5000 이렇게 말해야죠. 5000. 이렇게. 화번이 답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문제도 풀어왔습니다. 이번 강의 어떠셨나요? 어려운도 됐지만은 호기심도 있고 흥미가 많죠. 재밌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일 어렵다는 항공교통 및 항법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일반 교육기관이 아니고 어떤 클럽에서 비행 클럽에서 배우신 분들은 이런 항공교통 및 항법을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이런 것을 보는데 교육기관에서 항공 법규만 보니까 이런 쪽을 조금 이제 서운하게 했던 분들은 실제로 자기가 면장을 따서도 이런 항공교통 및 항법은 다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면장을 따고도 장주 비행만 와가지고 시간 날 때 그 비행장 활주로 주변만 빙빙 돌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거리 가려면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서로 무전이 안 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나하나 들리면서 해보면은 처음에는 관제소를 하나만 거쳐보고 2개 거쳐보고 하다면 2개 거치면 나머지 10개도 거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항공도만 볼 줄 알고 이런 이제 우선 절차만 알면은 장거리 비행이 어렵지 않고 재미있습니다. 점심 먹으러도 갈 수도 있고 시간 복잡할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가면 차 막히고 갈 때 비행기로 가가지고 가까운 데서 택시 타고 가기도 하고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두 번째 강좌 무선통신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재미있게 다음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